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밤에 잠을 잘 잔다. 그래서 건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밤 충분히 잠을 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면서 몸과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지쳐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실을 본인은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한 느낌이 든다. 밤에는 분명히 8시간 가까이 잤는데 낮에는 계속 졸린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연구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문제의 원인이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잠자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잠자는 자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듯하게 누워 자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야 허리도 편하다. 그런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 생각이 반드시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보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잠자는 자세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수면 자세에 숨겨진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분들은 밤에 충분히 자도 피곤한지, 왜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멍한지, 그리고 잠자는 자세 하나만 바꿔도 몸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는 이유를 차근차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병을 치료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로 뇌입니다. 뇌는 하루 종일 엄청난 일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기억을 만들고, 몸을 움직이고,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도 함께 만들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노폐물 중 하나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물질이 뇌에 오래 쌓이면 인지 기능과 관련된 문제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의학계에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이 노폐물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다행히도 우리 몸에는 아주 놀라운 시스템이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 속을 청소하는 시스템입니다. 깊은 수면에 들어가면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뇌세포 사이를 흐르면서 노폐물을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뇌 속의 청소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새벽에 청소 차량이 거리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 뇌도 잠자는 동안 스스로를 정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세에 따라 이 청소 시스템의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옆으로 누워 잘 때 뇌척수액 순환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면서 수면 자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가 인상적인 사례를 하나 접한 적이 있습니다.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매우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술도 거의 하지 않았고 운동도 꾸준히 하셨습니다. 잠도 항상 일정한 시간에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멍했습니다. 낮에는 계속 졸렸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숨이 잠깐 멈춘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갑자기 숨을 크게 들이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증상은 수면 중 호흡 장애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연구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목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서 반듯하게 누워 잘 때 기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좁아지면 잠자는 동안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충분히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잠을 잤는데도 낮에는 계속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자는 자세입니다. 특히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여러 연구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옆으로 누우면 기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고 호흡도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뇌척수액 순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옆으로 눕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자세로 옆으로 누우면 어깨나 허리에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옆으로 눕는다고 해서 아무 방향이나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보면 위장은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료를 보면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는 현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 속에 있던 내용물이 식도 방향으로 이동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쓰림이나 역류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옆으로 눕는 자세가 몸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옆으로 누워보다가 어깨가 아프다, 허리가 불편하다, 이런 이유로 다시 반듯하게 눕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개의 높이입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개가 너무 낮으면 목이 아래로 꺾이게 됩니다. 반대로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위로 꺾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목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깨 너비에 맞는 적절한 높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베개가 조금 낮다면 수건을 한 장이나 두 장 접어서 베개 아래에 넣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목과 척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높이를 찾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는 방법입니다. 옆으로 누우면 위쪽 다리가 아래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골반이 비틀어지게 됩니다. 골반이 비틀어지면 허리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면 골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사용해보고 허리가 훨씬 편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가슴 앞에 베개를 앉는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팔을 그냥 두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기 쉽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어깨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앞에 베개를 하나 두고 가볍게 앉는 자세를 취하면 어깨 부담을 줄이고 몸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 방법만 기억하셔도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가 훨씬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피하는 것이 좋은 자세도 있을까요? 연구 자료들을 보면 엎드려 자는 자세는 여러 측면에서 권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엎드려 자면 목이 한쪽 방향으로 크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목 주변 근육에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얼굴이 베개에 눌리면서 눈 주변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엎드려 자는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다가 자세가 자꾸 바뀐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 사실 이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여러 번 자세를 바꾸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한밤 동안 20번 이상 자세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잠이 드는 순간의 자세입니다. 잠들기 시작할 때 편안한 옆 자세를 만들면 몸은 자연스럽게 그 상태에서 깊은 잠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유지하려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몇 가지 생활 습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빛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1시간 정도는 가능하면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낮 동안 햇빛을 충분히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햇빛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에 햇빛을 충분히 받으면 밤에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산책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녁 늦은 시간에 카페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몸에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늦은 시간 이후에는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침실 환경입니다. 너무 더운 방에서는 깊은 잠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서늘한 환경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낮잠 시간입니다. 낮잠이 너무 길어지면 밤에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은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잠자는 동안 우리 뇌는 스스로를 정리합니다. 둘째, 잠자는 자세는 호흡과 몸의 편안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은 많은 연구에서 긍정적인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넷째, 베개 높이와 쿠션을 활용하면 몸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스마트폰 사용, 햇빛, 카페인 등 생활 습관도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몇 시간을 잠으로 보내십니까? 많은 분들이 하루 8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1년으로 계산하면 3000시간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몸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몸을 더 지치게 하는 시간으로 만들 것인지는 작은 습관 하나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의 베개 높이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옆으로 누워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잠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수면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을 만드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